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쌤의 신나 사회문화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 뒤에 가서 사회실제론, 사회명목론 이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나 몸짓과 같은 상징을 사용해서 타인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행위를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을 하고 몸짓을 하고 행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사회적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사회적 상호작용에는 협동과 경쟁, 갈등,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등학생인데 협동, 경쟁, 갈등 모르면 심각하죠.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그 개념이 어떤 건지 사회문화의 학문학적으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협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협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속담이 뭐야? 백식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이 있죠. 자, 그 다음에 경쟁은 서로 어떤 규칙 하에서 다른 사람과 어떤 목표를 놔두고 서로 그 목표를 먼저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갈등은 말 그대로 싸우는 거야. 그래서 이 갈등과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었습니까?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이 갈등은 왜 생기는 거야? 상이한 목표, 이해관계가 대립될 때 사람들이 서로 싸우죠. 이 갈등에는 규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이 없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축구라고 하는 경기에서 협동이 일어나죠. 협동이라고 하는 건 축구에서 이제 일어나는데 같은 편끼리 서로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골을 넣어서 이기기 위해서 서로 협동을 하지만 다른 팀과는 어떻게 합니까? 다른 팀을 이기기 위해서 경쟁을 하죠. 자, 그래서 이 협동과 경쟁은 공통점이 뭡니까? 동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은 협동과 경쟁의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협동은 어떤 성과가 났을 때 공유가 가능하죠. 그래서 2002년 월드컵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4강 신화를 이루었을 때 뭐 포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공유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경쟁은 그 승패가 분명하기 때문에 성과가 공유 불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원하는 대학을 여러분들이 가게 되면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고 또 누군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과 공유가 불가능한 특징이 바로 경쟁이다. 자, 경쟁과 갈등의 공통점은 뭡니까? 상호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거죠. 경쟁도 역시 다른 사람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상호 적대적이고 갈등도 마찬가지죠. 상호 적대적으로 상대방을 증오하기까지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협동, 경쟁, 갈등의 이 순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협동의 순기능은 뭡니까? 목표 달성이 용이한 거죠. 서로 힘을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가 굉장히 쉽겠죠? 자, 그런데 역기능은 뭐야? 성과 배분이 불공정하거나 그러면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어떤 큰 대기업에서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급이 적다. 그러면은 파업을 하고 노조 운동을 하죠. 그러면서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경쟁은 장점이 뭐야? 더 노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규칙을 준수를 하면서 더 노력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결과가 향상이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뭡니까? 협동과 경쟁을 굉장히 장려한다. 자, 경쟁의 역기능은 뭐야? 단점은 승패가 분명해서 어떤 사람이 승리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죠. 승패가 분명하다. 그리고 또 상대방을 이기려고 노력하려고 하다 보니까 반칙이나 또 과열이 되어서
또 갈등으로 번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갈등은 이제 외집단과의 갈등이 생기면 내집단의 결속력이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는 나라가 있죠. 북한이 있죠. 북한은 어떠한 뭐 자기들끼리 결속이 필요하면 뭐 우리나라 뭐 연평도 도발 이런 거를 통해서 자기들의 결속을 이루고자 하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결속을 이렇게 자기들 내부가 어수선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야수꾼이 신사참배를 하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는 굉장히 싫어하죠. 그렇지만 일본 내부는 뭐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내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갈등의 순기능으로는 갈등이 왜 생겼는지 그 문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 그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 통합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갈등은 한마디로 싸우는 거잖아. 그래서 억압, 폭력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집단이 해체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단점이 있죠. 갈등의 가장 큰 극단적인 형태가 뭡니까? 맞습니다. 전쟁이죠. 전쟁이야말로 가장 극단적인 갈등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능론 배웠었죠? 자, 이 기능론자들은 협동과 경쟁의 순기능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론이 뭡니까? 사회의 질서, 안정, 균형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협동은 목표 달성이 용이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협동을 하면 사회가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된다. 그리고 이 경쟁은 사람들을 더 노력하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협동과 경쟁은 사회에 아주 중요하고 효율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이 기능론자들의 시각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론자들은 이 역기능에 주목을 하죠. 그래서 협동을 해봤자 어떻게 된다는 거야? 힘이 센 지배층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과 배분이 불공정하게 되고 갈등이 발생되게 된다라는 것은 갈등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자, 그리고 경쟁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경쟁을 하게 되면 힘이 센 사람이 이겨? 아니면은 힘이 약한 사람이 이겨? 부자가 이깁니까? 가난한 사람이 이깁니까? 부자가 당연히 이기죠. 이거는 벌써 누가 이길지 정해져 있는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이라는 거는 의미가 없다. 결국에는 지배층들을 좋으라고 하는 경쟁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갈등론자들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과 경쟁 장단점을 기능론과 갈등론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아주 정말 중요한 주제야.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내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거는 100% 단골로 나오고 수능에서도 100% 수능 출제입니다. 선생님이 장담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 시험 문제나 모의고사 문제에서 이러한 문제가 꼭 나와.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다음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면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간 문제는 무조건 뭘 물어보는 거라고?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 물어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구가 들어갔는데 이걸 잘 모르면은 학생들이 사회 실제론, 사회 명목론으로 풀어야 되는데 기능론, 갈등론으로 푸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고, 여러분들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문구가 꼭 들어가는 문제가 꼭 나오고 이런 형식으로 나오면 사회 실제론 명목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사회 명목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명목상 존재한다. 사회는 명목상 존재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회란 이름뿐이고 실제로 존재해 안 한다라는 거죠. 그냥 개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사회라고 지칭할 뿐 사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반면에 사회 실제로는 뭡니까? 사회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사회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사회 실제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 명목론은 개인이 당연히 더 중요하죠. 개인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회를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한 게 뭡니까? 사회 계약설이야. 개인들만 있으면 법도 없고 제도가 없잖아. 그러면은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범죄도 많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불안하죠. 그래서 사회를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회계약설인데, 이 사회계약설은 사회명목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명목론은 개인을 중시하는 미시적 관점이죠. 자, 사회 실제로는 뭐야? 아니다. 사회가 개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사회 유기체설이야. 이 개인은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부품 같은 존재라는 거죠. 결국에는 사회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를 생명체라고 이렇게 생명체와 비교를 하는데, 선생님, 추승호라고 하는 인간이 있어. 이 인간 전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님의 각 장기가 존재하는 거잖아.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심장도 있고 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장기들이 추승호라고 하는 인간 전체를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사회 유기체설인데, 이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제론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됩니다. 자, 큰 거를 더 중시하고 전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 관점과 밀접한 관계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개인주의. 사회 명목론은 개인주의, 나를 중시하죠. 이 개인주의로 인해서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또 이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회 실제로는 집단주의죠. 집단주의는 우리를 더 강조해.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민족주의에 영향을 미쳤죠. 이것은 집단을 중요시하는 집단주의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환원 가능하다, 환원 불가능하다, 이것이 중요한데, 이 환원이라고 하는 거는 화학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위돌 깨트려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 모래알 깨트려 진흙. 맞나 이거? 이 노래? 아무튼 이런 노래가 있죠. 그래서 분자가 깨지면 원자가 되고, 그치?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고, 이런 거 기억이 납니까? 화학 시간에 배웠을 텐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환원이라고 하는데, 사회 명목론은 세 사람이 모이면 세 사람만큼의 그런 집단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없어? 왔다 갔다 가능한 거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는데, 이 3이 다시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나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반면에 사회 실제로는 그 세 사람이 모이면 그 세 사람이 모인 것이 집단을 이룰 때 이 사회를 이루는데, 이것은 세 사람의 역량을 뛰어넘는 더 큰 무언가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 이상이 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4가 되기 때문에 이 4를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쪼갠다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 실제로는 환원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환원 가능, 환원 불가,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것은 사회 명목론이구나, 이것은 사회 실제론이구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회 명목론은 사회란 이름뿐이고 개인들의 상상에 불가능하다. 그래서 병든 사회가 어디 있어?
우리 사회가 범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병든 사회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회 명목론자들은 병든 사회가 어딨어? 데리고 와봐. 병든 사회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사회 실제로는 병든 사회라는 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사회라고 하는 건 실제로 존재하고 또 개개인이 수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죽었지만 대한민국은 계속 존재를 하고 존재를 계속 할 거잖아. 이것이 바로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자, 사회 명목론은 개인을 중시하기 때문에 극단적일 때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실제로는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기 때문에 나치즘, 파시즘 같은 극단적인 전체주의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 가지 문제를 낼게요. 얌전하던 학생도 그 학급 분위기가 소란스러우면은 어떻게 굉장히 산만해지고 뭐 그렇게 된다. 그래서 학급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건 어떤 거야? 그쵸. 집단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사회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결혼을 할 때 어떠한 가문을 보지 않고 그 사람 개개인의 인성이나 그 다음에 개개인의 그런 개성을 보고 인격을 보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문은 중요하지 않고 개인이 중요하다. 이거는 어떠한 관점이 되겠습니까? 개인을 중시하니까 당연히 사회 명목론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예시가 나왔을 때 이것은 사회 명목론이구나, 사회 실제론이구나,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 부교재에도 있고 선생님이 2014년 3학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로 냈던 문제인데 협동경쟁 갈등 문제치고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수능에서는 협동경쟁 갈등은 선지 1개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나올 확률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겠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협동경쟁 갈등 치고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다. 한번 봅시다. 다음 보기의 그림은 기준 가나를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분류한 것이다. 가나와 그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했네요. 자, 이 문제는 여러분들 이렇게 이 이 질문을 넣었을 때 여기에다 넣었을 때 여기에다가 예 아니면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야. 그래 여기도 예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분류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공통적인 요소로 묶을 수 있으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공통적인 요소로 묶을 수 있으면 이것이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가에다가 여기다 질문을 넣었어. 여기다가 조직 효율성을 위해 구성원들에게 장려되는가 라는 질문을 여기다 넣었어. 자, 경쟁과 협동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장려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yes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갈등은 조직 구성원들에게 장려가 됩니까? 아니죠. 회사에서 싸우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no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경쟁과 협동은 yes라고 대답할 수 묶을 수 있고 갈등은 no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답은 쉽게 1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가에다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 간에도 나타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경쟁, 협동, 갈등은 다 같이 집단 간에도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다 yes야. no가 갈등도 집단 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no라고 할 수가 없죠. 다 yes이기 때문에 이거는 틀린 선지가 되겠고, 자, 나 같은 경우에는 참여자 간 수직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는가? 아니죠. 수평적인 관계에 의해서도 협동, 경쟁, 갈등 다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을 넣었다고 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죠. 자, 자원의 희소성을 배경으로 하는가? 다 희소성을 배경으로 하죠. 협동도 뭐야? 어떤 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힘을 합치는 거잖아. 경쟁, 갈등 이것도 희소한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이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질문이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틀렸어. 자, 공정한 규칙의 준수가 필수적인가? 여기에다가 이걸 집어 넣었을 때, 자, 갈등은 공정한 규칙의 준수가 없죠. 경쟁은 있어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묶으면 안 되죠. 같이 묶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5번도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이거 굉장히 3학년들은 벌써 배웠는데 3학년 학생들은 나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봤던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2013년 수능시험 문제죠. 자, 그래서 가나에 나타나는, 여기 한번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 말은 모의고사, 여러분들 모의고사 수능시험에서 꼭 나올 단어야. 구절이야. 자, 이러한 구절이 나오면은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거라고 했죠? 맞습니다. 사회 실제론이냐 사회 명목론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명목론이냐 실제론이냐. 자, 이거 기능론 갈등론으로 푸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전체는 단지 외부의 힘으로부터 각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방어하고 보호해주는 하나의 연합 형태일 뿐이다. 따라서 개인이 모여 전체를 이룬다 해도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개인은 여전히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야? 맞습니다. 이거 개인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전체는 연합 형태일 뿐이고 개인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명목론입니까? 실제론입니까? 네, 맞습니다. 명목론이죠. 사회 명목론이죠. 개인이 사회보다 더 중요하다. 사회는 이름뿐이다. 라는 사회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자, 나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인간 개개인은 얼마든지 도덕적일 수 있어도 그런 개인들이 모여 집단이 되면 전혀 다른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개인들이 모여서 집단을 이루면 그 개인의 특성이 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특성이 된대. 집단으로서 이익을 추구하는 새로운 논리와 생리를 갖게 됨으로써 도덕적인 그런 개인들이 모여도 사회가 비도덕적으로 된다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이것은 개인과 다른 사회만의 특징을 갖는 그런 사회가 존재한다. 사회는 실제로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실제론이 되겠죠. 자, 그러면 선지 한번 볼까요? 자, 가 관점은 사회를 하나의 유기체로 바라본다. 아니죠. 사회 유기체설은 각 부분은 전체를 위해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각 생명체의 장기는 전체 그런 생명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를 더 중시하는 사회 실제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명목론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렇기 때문에 가는 틀리죠. 자, 가 관점은 사회의 특성이 개인의 특성을 구속한다. 사회가 개인을 결정하고 사회가 개인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 실제론이죠. 틀렸어. 나 관점은 개개인의 실천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아니죠. 사회가 더 중요하고 사회가 개인을 결정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개개인의 실천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거는 사회 명목론인데 이거는 나는 사회 실제론이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 관점은 사회가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 요소로 환원될 수 없다고 본다. 맞죠?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3이 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4가 되기 때문에 이 4가 다시 1 플러스 1 플러스 1로 바뀌는 환원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회 실제로는 환원 불가, 사회 명목론은 환원이 가능하다라고 배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은 정답 맞죠? 자, 가 관점은 개인보다 사회를, 가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을 더 중시하는 거죠. 나 관점은 사회보다 개인을 중시한다. 아니죠. 나 관점은 사회 실제론이기 때문에 개인보다 사회를 더 중시하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협동경쟁 갈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협동경쟁 갈등은 수능시험에 나와도 보기 선지 1개 정도로만 나오는데 그래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 사회 명목론하고 사회 실제로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라는 구절과 함께 꼭 한 문제는 출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고
여러분들 더 궁금하거나 그러면 선생님 학교에서 오프라인으로 물어봐도 되고, 네이버 카페 신나사문 Q&A 게시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 글로 질문을 해도 되고, 문제집 풀다가 모르는 거는 사진 찍어서 거기다 올리면 선생님이 글로 답하거나 필요하면 동영상을 이렇게 찍어서 강의를 만들어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고, 자, 다음에 또 보죠. 안녕.